네, 삼성전자 주주분들 안녕하십니까? 김프로입니다. 오늘도 장 마감 직후 바로 방송 켰는데요. 빠르게 핵심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오늘 4.89%가 상승을 한 26만 8천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CPI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 결과를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7월 CPI가 전년 대비 3.4%로 나왔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 3.4%랑 정확히 일치한 숫자예요. 근원 CPI 또한 2.5%로 예상치랑 딱 맞았고요. 물가가 예상보다 튀지도 그렇다고 확 꺾이지도 않은 예상 그대로 나온 건데요. 물가가 이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 연준이 이 금리를 서둘러서 올릴 이유가 사라진 거고, 그러니까 물가가 확 튀어서 금리 인상 얘기가 다시 나오는 상황은 일단 피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CPI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 시장이 이미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었어요. 코스피의 이 변동성 지수라고 해서 이게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더 출렁일지 숫자로 보여준 지표인데, 그저께까지만 해도 이 지수가 훨씬 높았었는데 어제 CPI 발표를 앞두고 8.58%대까지 급락을 하면서 56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2.04%가 하락을 하면서 55대까지 내려왔어요. 어제는 CPI 발표를 앞두고 미리 이 불안 심리가 가라앉은 거고, 오늘은 실제로 CPI가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그 안정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정감이 진짜인지 아니면 다시 빛을 내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 건지, 이건 신용융자 잔고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 7월 말에 전체 신용융자가 32조 원에서 33조 원대였는데 8월 초에 급락을 거치면서 27조 4천억 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8월 11일 기준으로는 30조 원까지 다시 올라온 상태예요. 시장 심리는 이렇게 안정되고 있는데 신용융자는 아직 7월 말 고점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안정감이 과열된 투기가 아니라 실제로 건전한 이 자금이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거란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쌓여있던 이 선물과 이 옵션의 포지션이 청산되는 날이라 장 마감 무렵에 동시효과 시간대에 프로그램 매매 물량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고 말씀을 어제 드렸었는데, 실제로 오늘 그게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전체 프로그램 순 매도가 1조 1100억 원 정도였는데 그 중에 절반이 넘는 이 6900억 원이 장 마감 직전에 딱 그 몇 초 사이에 한꺼번에 들어온 겁니다. 종가가 26만 5,500원에서 26만 8천원으로 튀자마자 바로 그 순간에 이 물량이 쏟아진 겁니다. 이 정도로 큰 매도 물량이 마감 직전에 몰렸는데도 오늘 종가가 26만 8천원까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위에서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매도 물량을 받아내는 매수세가 훨씬 강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 조심하셔야 할 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휴장일이거든요. 그러면 내일 하루 동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반등이 꽤 강했던 만큼 아래에서 미리 잡아두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차익을 실현하기 좋은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이 미국의 PPI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발표가 되거든요. 이것도 어제 CPI처럼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와야 지금까지 쌓아온 이 안정감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급등이 내일도 이어질 수가 있는지 차트로 같이 확인을 해보고 어느 지점에서 대응을 하면 적절할지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 다같이 수익 극대화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댓글로도 삼성전자 화이팅 한 번씩 달아주시면 본격적인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물대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오늘 캔들이 이 27만원에서 25만 8천원 사이 14.4%의 매물대에 걸려 있는데, 옵션 만기일 물량이 그렇게 강하게 쏟아졌는데도 이 매물대 안에서 밀려나지 않고 버텨준 모습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싶어하는
이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강하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내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수급만 보더라도 오늘 UBS 증권에서만 716만 주가 넘는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매도는 단 한 주도 없습니다. 여기에 LS증권과 볼드만삭스도 각각 200만 주씩 순매수를 기록을 했고요. 반대편에서 JP모간이 360만 주, 삼성증권이 330만 주씩 순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이걸 다 합쳐도 UBS증권 한 곳 매수량보다 개별로는 다 적은 수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도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매도들을 다 받아낼 만큼 이 매수세가 확실히 강했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RSI 상대 강도 지수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RSI가 50대 중반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과매수 구간인 이 70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이 급등이 며칠 더 이어져도 바로 과열 부담으로 번질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이 MACD도 한번 보게 되면 2달 가까이 마이너스 구간에 있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는데 오늘 이 막대 크기 자체가 눈에 띄게 커진 모습이죠. 이렇게 막대가 커지는 구간에서는 보통 상승 추세가 며칠 더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놓고 보면 매물대는 옵션 만기의 물량을 버텨내면서 지지선으로 바뀌었고 RSI는 여유가 있고 MACD도 상승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일도 이어지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먼저 오늘 밤에 발표될 이 PPI가 어제 CPI처럼 예상치에 부합을 해야 하고 내일도 이어질 수 있는 이 차익 실현의 물량이 이 지지선 안에서 소화가 되는지가 관건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대응이 정말 중요해지는 것이죠. 당장 내일 오전장에 여러분이 실제로 뭘 보고 움직여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여러분이 실제로 뭘 보고 움직여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첫 번째로 오늘 밤에 PPI 발표 결과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예상치에 부합을 한다면 내일 개장에서 갭상승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오늘의 상승분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일 오전 시가와 장중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휴장을 앞두고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오늘 지켜낸 이 매물대 안에서 계속 버텨내 주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 강도를 조절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혼자서는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오늘 밤에 있을 이 PPI 발표랑 내일 시가 그리고 장중의 차익 실현 물량까지 실시간으로 지켜보셔야 하는데 그걸 솔직히 본업 있으신 분들이 이 타이밍 맞춰서 화면 앞에 앉아 계시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겹치는 날은 혼자서 판단하시는 것보다 같이 보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밤 PPI 발표와 내일 시가, 차익 실현 흐름까지 직접 보고 있다가 실제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 오면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단에 제 개인 번호를 하나 잠깐 띄워드릴 테니까 위에 있는 이 번호로 간단하게 삼성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실시간으로 대응 타이밍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처럼 이 변동성이 예상되는 장에서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시장 봐야 할까요? 주식이라는 게 한 번 방향을 잡았다고 해서 그쪽으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이 오름세와 눌림목을 반복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 것이 주식시장의 기본 원리입니다. 결국 이런 파동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가가 눌리는 구간에서 분할로 접근을 하고 반등이 나올 때 일부 차익을 실현하는 대응이 필요하죠. 막연히 중장기로 보유하기보다는 이 흐름을 이용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이 수익을 챙기는 기회로 삼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물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므로 제 의견은 참고로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한 이 선물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까지 이 영상 봐주신 주주님들만큼은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